맥시멀리스트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다음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해간 나만의 방법이다. 나는 맥시멀리스트와 산다. 인터넷에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다. 동양계 할머니의 냉장고 사진이었다. 빈틈없이 음식으로 테트리스 하듯 꽉 채워진 냉장고. 많은 아시아인이 댓글로 대동단결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의 어머니는 맥시멀리스트다. 자식 많은 부모가 그렇듯 음식은 푸짐해야 하고 자식이 해준 물건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는다. 우리 집 냉장고는 냉동 음식과 식재료로 가득 차 있고 베란다에 있는 작은 창고는 말린 나물과 어쩌다 한번 쓰는 생활용품들로 가득 차 있다. 어쩌면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어머니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와 많이 싸웠다.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럴수록 물건은 더욱 깊숙이 은밀히 쌓여져 갔다. 화를 내고 비난하는 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어머니보다 더 짧게 산 나를 바꾸기로 했다. 맥시멀리스트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다음은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나름대로 내가 터득해간 방법이다. 첫 번째, 맥시멀리스트를 존중하자. 모든 사람은 인가 조건 속에 습관을 형성한다. 맥시멀리스트도 미니멀리스트도 마찬가지다. 굶주림이나 핍박, 불안 등으로 결핍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결핍을 메꾸기 위해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다. 미니멀리스트도 타자나 낯선 것을 불편해하는 불편러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나의 삶의 형태는 타인을 향한 비난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어머니 전용 공간, 다른 가족의 전용 공간, 공용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했다. 어머니의 전용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섭을 하지 않았다. 가끔 허락하에 어머니 방을 정리하면 구석구석에서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노끈과 신문지 등이 나온다. 정성껏 접었거나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다. 나름대로 정리하신 것이다. 다른 가족 전용 공간에는 절대로 어머니의 물건을 쌓지 말라고 부탁했고 쌓아놓는 즉시 폐기하기로 하였다. 공용 공간에는 어머니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였다. 어느 미니멀리스트의 고민의 저자 이용준 씨는 맥시멀리스트 아내와 공존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유쾌하게 풀어놨다. 가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다투기만 한다면 미니멀리스트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게 맞다. 미니멀리스트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는 절대 가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맥시멀리스트들과 함께 살면서 물건을 모두 버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미니멀리스트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 함께 행복해지는 데 있다. 두 번째, 물건의 양을 수치화, 가시화하자. 물건을 적재해 놓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종류의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집안의 물건을 수치화, 가시화하기로 했다. 창고에 어머니가 저장하신 곡물의 종류와 수량, 말린 나물들의 종류와 수량, 냉장고에 있는 냉동마늘, 냉동떡, 기타 음식의 양을 정확히 파악했다. 창고에 말린 나물은 벌레 먹은 것을 버리고 나니 40봉지가 나왔고 냉동마늘은 36팩이 나왔고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물건과 음식이 나왔다. 이것들을 이름과 날짜를 라벨링해서 분류했다. 그리고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2년째 더 이상 나물 말리기를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번 김장에는 마늘을 사지 않기로 했다. 창고 나물을 정리한 후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올해는 풀 말리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답이 왔다. 고생했어.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어머니 말씀에 씩씩거리며 한껏 솟은 어깨가 내려앉았다. 세 번째, 공감의 대화를 시도해보자. 공존의 모색은 대화에 있다고 하지만 경험상 대화와 설득은 두려움과 습관을 이기지 못했고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았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어머니도 물건을 쌓아놓는 습관을 가지게 된 데는 그만한 삶의 조건과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책 비폭력 대화에서 배운 대로 객관적 관찰, 느낌, 소망을 넣어 담백한 대화를 시도했다. 이는 메모를 해가며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했다. 먼저 객관적 사실. 어머니, 냉장고에 냉동 마늘이 36팩이 있고 창고에는 말린 나물이 40팩이 있어요. 이 양이면 우리 가족이 몇 년 먹을 식량입니다. 나물은 매일 먹어도 3년 이상 먹습니다. 두 번째, 느낌. 이런 식으로 음식이 오래된 것을 보면 이 음식이 상했을까 걱정이 되고 또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질까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소망. 오래된 냉동 음식이나 오래된 말린 음식보다는 신선하고 싱싱한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소량 사서 먹는 것이 가격 면에서도 건강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법은 습관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한다. 장점은 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이고 나와 다른 성향의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끔은 분노와 짜증이 휘몰아칠 때도 있지만 비틀비틀거리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어머니의 전용 냉장고도 점점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냉장고가 숨을 쉰다. 혹시 맥시멀리스트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대로 살게 하고 나는 나대로 미니멀하게 살면 된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와 행복이 아니던가.